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교도소와 부산구치소를 통합 이전하는 권고안이 발표된 지 1년이 넘도록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지역 내 교정시설 과밀과 노후화 문제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교정시설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2023년 11월 부산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 이전하는 권고안을 부산시에 전달했습니다. 현재 사상구에 있는 구치소와 강서구에 위치한 교도소를 강서군의 제3의 위치로 통합 이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입지선정위는 여기에 더해 이전 예정지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권고안이 나온 지 해수로 2년이 넘은 현재 후속 절차는 단 한 걸음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반발에 시와 주민 간 소통의 물꼬조차 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산시 관계자입니다. 지역 주민들이나 이제 의견들이 좀 있는 사항이라서 검토 단계라고만 좀. 여기에는 법적 행정적 권한이 없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주민 반발을 설득할 수 있는 마땅한 명분이 없는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 사이 구치소와 교도소의 수용 과밀과 시설 노후화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기준 정원의 150%를 넘어서는 등 수용 인원 과밀 상황에 놓인 부산구치소는 지난해 말 법원과 수사기관에 피의자 구속 수감을 줄여달라는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 권고안이 되려 지역 교정시설의 시설 개선을 비롯한 대안 마련에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열차가 운행 중인 부산도시철도 선로에 갑자기 멧돼지가 나타나 3시간 넘게 활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통제구역인 선로에 멧돼지가 들어간 경위를 조사하고 있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달리는 부산도시철도 열차 기관사가 1호선 두실역과 구서역 사이에서 멧돼지를 발견한 건 어젯밤 9시 25분쯤입니다. 어두컴컴한 선로에 출몰한 멧돼지는 역과 역 사이를 어슬렁거리며 왔다 갔다를 반복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모든 열차에 이 사실을 알리고 구서역부터 범어사역까지 구간에서 열차를 서행하도록 했습니다. 다행히 열차와 충돌하거나 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열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운행한 결정에는 뒷말이 따릅니다. 달리는 열차가 자칫 멧돼지와 충돌했다면 승객들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또 통제구역인 선로에 멧돼지가 버젓이 나타났지만 어떤 경로로 난입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교통공사는 멧돼지를 발견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열차를 중단하지 않고 서행하기로 했다며 승객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입니다. 다는 것도 더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 멧돼지를 바로 이제 포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저희가 진짜 안전상 최대한 문제 없도록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또 멧돼지 난입 경로는 현재 인력을 동원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며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칫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충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전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5에서 부산 기업들이 해외 판로를 열고 계약까지 성사하는 등 큰 성과를 냈습니다. 부산시 등은 이를 동력으로 부산 제조업을 1조 원 수준의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는 프로젝트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김혜경 기자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지난 7일부터 나흘간 열린 CES 2025. 부산시와 산하기관, 기업 등은 행사 참여 수준을 넘어 성과를 내기 위해 처음으로 통합 부산관을 마련했습니다. 역대 최다 많은 기업 23곳이 이 무대를 통해 수출 상담 366건을 했습니다. 또 부산 테크노파크가 투자자와 바이어 간 만남을 제공하는 미덥데이에는 미팅 51건이 이뤄졌습니다. 스마트 기기 케이스 기업인 슬래시비슬래시는 미국 최대 자산 운용사와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사업체를 키우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교육 프로그램 업체인 사무 이머션은 실리콘밸리 최대 엔젤 투자자와
북미 진출을 위한 투자를 상의했습니다. 특히 해양정보기술기업인 랩오트원은 스위스 투자그룹과 3년간 12만 달러 계약을,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과는 6만 5천만 달러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습니다. 통합부산관을 통해 기업 소개와 1대1 미팅, 후속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져 세계 무대에서 부산 기업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판로까지 개척하게 된 겁니다. 부산 테크노파크 이혜지 팀장입니다. 각 산업 분야에서 역량 있는 기업들이 많이 발굴이 되었고요. 23개 기업 중에서 6개 기업이 CES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부산시 등은 이를 발판으로 부산의 우수한 제조기업을 앞으로 기업가치 1조 원 수준의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프로젝트에 더 속도를 내기로 하는 등 부산의 제조업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제주항공 참사 관련 악성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에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자진 출석한 이들은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가 오는 4월 예정된 가운데 전영근 전 부산시 교육국장이 오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영근 예비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교육 빅데이터 센터 건립 등의 정책을 발표하고 부산 교육의 도약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는 이에 앞서 박종필, 차정인, 황욱 등의 예비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으며 김석준 전 교육감도 오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부산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9개 국립대는 지난주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화상회의를 열고 올해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부산대는 16년 동안 등록금 동결로 교육과 연구에 재정적 어려움이 크지만 고환율과 고물가에 따른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균형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학생 한 명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출국장이 크게 붐비지만 인력 부족으로 항공편 지연 사태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은 오는 16일 항공사 운영위원회와 함께 신규 노선 확대와 인력 부족에 따른 국제선 출국장 혼잡 대책 문제를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김해공항 국제노선은 정기편 5개, 부정기편 3개가 늘었지만 보안 검색을 맡은 인력은 오히려 줄었고 이에 출국장 혼잡이 극에 달하면서 항공편 지연 사례까지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구름 많겠고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5.9도, 습도는 37%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